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9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31번부터 33번 고전 산문 해석하겠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하진 양문록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보는 제목이었을 겁니다. 이건 하씨 집안과 진씨 집안 양대 가문의 기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은 없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치면서 이게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어떤 내신을 염두에 두고 시청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푸시라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남매가 나오는데 남매가 여기 주인공인 윤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이름은 백화입니다. 여자 이름 같은데 요 남동생을 두고 어머니 그 윤씨가 일찍 죽습니다. 자, 요 사람들은 성이 하시죠. 일찍 죽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니까 그렇겠죠. 윤 씨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드립니다, 그렇죠? 윤옥에게는 계모죠, 그렇죠? 여기 보면 주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는 주 씨의 딸 하고 이 둘이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옥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세빅이라고 있는데요. 진씨 얘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이 주씨가 시기를 해서 자기 딸을 요게 엮어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둘 사이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옥이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요 내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 내용에 빠져서 여러분이 조금 읽으면서 뭐랄까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자, 똑같은 인물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요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윤소조 윤옥입니다.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꿈입니다. 중에 띄워야죠.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엄마죠. 소저 항오라고 계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을 하여 예의 갖추니 그 부인이 흔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치며 슬퍼하며 말하기를 윤호가 소저입니다. 네 이제 나를 아느냐 엄마입니다. 나는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보에 쌓였을 적에 어렸을 적에 세상을 버림에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니네 갓난애기 때 내가 죽었어 이런 뜻입니다. 내 어두운 하늘의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주시겠죠. 너희 남매 보전하지 못하게 되매 가문의 위대함이 누랑 같다 쌓아놓은 계란 같다 위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뭐 사자성어로 묻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쵸? 뭐 누란지기라든지 위기일발이라든지, 그죠? 자, 집을 붙듦이 내 손에 있거늘 내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려고 하느뇨. 우리 문중에 참하는 운명이니 내 구하여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에 구하여 회복할지라. 집을 네가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못 구하니까 진원 대선 몰라요. 신선이겠죠.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대선이 요거죠. 재앙을 피하라 했습니다. 소저 어머니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니 하늘이 정한 운수이니 차마 어찌하리요. 작가계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서리법입니다.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자,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 몸을 보호할 방책을 생각해라. 몸을 맞춰 죽어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가 아니라 죽지 말란 얘기입니다. 진원자는 진원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내 스승이니 본래 내 스승이다. 그러면 윤옥이가 원래 신선세계에 있었나 봅니다.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다.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시도 머물지 마라. 서둘란 이야기입니다. 소저 슬피 울며 대답하기를
소조 갖가지 슬픔을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존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개를 세우지 못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오해했습니다. 저기 계모 주씨의 계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그걸 못 찾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 옵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내 죽으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한 문제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세요, 저는 죽는 게 당연해요, 요렇게 읽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내어 약입니다.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며 오색구름이 흩어지고 다시 보자 하니 흐릿한 중에 놀랍 깨달음의 꿈이더라. 아하, 요거는 자, 첫 번째 특징, 꿈을 소재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미리 이야기하는데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조력자. 그리고 두 번째 조력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읽어봐서 우리 잘 압니다. 진원 대선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산은 뭡니까? 흩어져 사는 겁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신선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원래는 하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쵸? 신선 세계에 있었습니다.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은 하늘에서 그 현세로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요것도 소재다, 모티프다, 이런 말들은 다 맞는 말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했죠. 자, 꿈이었는데 현실에서 뭐다?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뭐다? 이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신기하죠? 뭐다? 정기적입니다. 비현실적, 초현실적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비현실적, 초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비현실적이란 말과 초현실적이란 말은 좀 다른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알아둘게요. 이에 좌우를 살펴보니 자,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씨는 간인, 자, 적대자입니다. 대립된 인물입니다. 시종도 연달아 밤을 새었는지라 다 고나의 자건을 소조 생각하되 꿈속에 믿을 바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에 마땅하사 조금 더 희미하지 않고 약을 먹어. 약 나았죠. 그쪽 한약입니다.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하다. 네, 이제 달리 죽음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제대니 이제 혀 깨물고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몸을 깊은 몸에 잠겨하여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 사물이라 하고, 자, 혼서와 혼인 증서겠죠. 옷가락지를 내어 몸에 품고, 자, 그러면 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후문에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 호련 황룡이 내려와 정기적이죠. 소저를 태워 공중에 오르니 정신이 당황하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음에 눈을 드니 서역당.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공간입니다. 곤윤상 제3봉 진원 나왔네요. 법성관 진원성관 집에 갔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한도사에 이르되 내 일찍 시설을 두들겨 식견이 높고 사물이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개의 여기려니와 대강 이르나니 했다. 니 똑똑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전성의 내 제자, 앞에 엄마가 이야기한 거 똑같죠? 화선이었습니다.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황상제입니다. 너의 아름다운 용물을 사랑해서 옥황상제가 강한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할 때 문곡선과 일찍이 바둑을 두어 그 재주를 보실 때 문국선이 매화선 누구지? 윤옥이 신선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썩이 매신가 봅니다. 그쵸? 사김이 깊고 두텁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농담하여 말하기를 우리 서로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면 즐거우리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남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일반적인 적강소설에서는 신선세계에서도 어떤 연인관계인데 죄를 보면서 인간 세계로 환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남자 친구인데 애들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요. 우리 마음에 맞으니 부부가 되자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농담 삼아 해야겠죠. 그런즉 그대가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되겠네. 그대 용모 아름답고 고운이 내 아내로 삼을게 했다. 옥황상제 듣고 저의, 자기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그래요. 저들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통하는 걸 화내서 귀양 보냈습니다. 서로 남녀를 다투는 거 네가 남자애 네가 남자애 이랬겠죠. 네가 여자애 뭐 이랬겠죠. 바둑을 두어 결정해서 문곡성이 남자가 되고 매화선이 여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을 멀게 하시고 반평생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재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하므로 문곡은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고 너는 윤옥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매화선이었죠. 하늘나라에서 신선세계에서는 여자이니 전생의 몸은 남자로 여기 나옵니다. 공명을 이뤄 천하에 횡행하여 자기 직위를 펴게 하시니 내 모친 윤씨 천공에 즐거우시나 하늘나라에선 즐겁게 지냈지만 한결같이 너를 못 잊지 못하여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더니 너 윤호가 다시 인간 세상의 뜻이서 머물지 않고 돌아가겠니 했다. 그치? 너 데리러 왔는데 너 따라갈래? 이렇게 하겠죠. 자, 소저가 깨달아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를 잃은 슬픔을 품어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함에 의지하여 지내옵더니 천만 뜻밖의 형제끼리 해치는 병고 나왔죠? 남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시에 이렇게 간악한 개교, 강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글엔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차마 인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수중에 던져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거두어주심을 얻사오니 어찌 홍진 요건 속세입니다. 나감을 생각하겠습니까?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 하리까마는 요까지 봤을 때는 속세 안 가고 따라갈 것 같죠? 근데 볼게요. 가문이 불행하여 형제가 인의를 몰라 바르지 않는 길에 들어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가 나라의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니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자 대비 대자 날릴까요? 자비 큰 자비겠죠. 노부의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했다. 속세에 남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도사가 내 사정이 그러한적 무예를 배웠다가 자 나라의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 명성을 드높이고 천하에 알리며 가문을 일으켜 영화 부기로 섬기게 해라 했습니다. 부탁한 거를 도와주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남자였기 때문에 입신양명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말도 좀 알아놓읍시다. 이 사람이 저기 결혼하려고 했는데 형제끼리 해치는 병고를 당해서 결혼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혼사 장애 모티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계하고 천상계가 나오고 적강 모티프가 나왔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중략 부분이 글씨가 작아도 내용이 적어도 반드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예와 도수를 익힌 하윤옥은 어떻게 익혔는지는 안 나옵니다. 세속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장원급제한다. 어허, 그러면 뭐다? 영웅적인 면모입니다. 그쵸? 근데 처음부터 영웅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런 데서 또 다른 소설과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 2명 나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고 한 번은 진원 성간입니다. 이 길에 양진영이 전쟁할 때 이제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겠지. 그죠? 천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 1월 기겠죠. 황금도끼가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 양산입니다. 무수한 갑옷을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다. 하윤옥입니다. 머리에 윤건을 쓰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쓰는 겁니다. 청 같은 거겠죠. 학창이 옷이겠죠. 허리에 두르고 뭐 허리띠 같은 거겠죠. 손에 배구선을 들었으니 선자로 끝난 부채입니다. 백설 같은 피부 직유법이죠. 달빛 같은 기운이 직유법입니다. 밝게 빛나니 모든 장수들이 태을 성군이 하강하였다 하더라. 태을 성군 뭔지 모르겠지만 맥락으로 어떠니 신성계에서 힘이 굉장히 센 훌륭한 장수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렇죠? 숙향전에도 나오는 이렇게 인물입니다. 호용은 적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겠죠. 중국에 인지 없으면 알겠다. 어린아이를 대장 삼아 보내어 나를 한가려 하고 웃기를 마지 않더라. 하원수가 크게 놓아여 창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 호용을 취하여 무기를 부딪혀 몇 번 지나지 않아 칼이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아래 내려지네.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니 춤추며 기뻐하며 승복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뭐 세밀한 어휘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자, 이건 따로 정리 안 하고 전체 한번 볼게요. 이건 꿈속에서 엄마 만난 부분입니다. 그죠? 꿈속에서 엄마 만나서 죽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진원 대선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직 엄마 대사죠. 그쵸? 그래서 잠시도 머물지 말고 그 진원 대선을 찾아가 보라고 했죠. 근데 그냥 죽을 거라고 그랬죠. 누가? 소저가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엄마죠. 엄마가 약을 줬는데 약을 먹으니까 혀가 다 나왔어요. 원래 혀 깨물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깼는데 뭐 어머니가 약을 먹여 낳은 걸 보기 때 거짓은 아니야. 그치? 근데 어땠어요? 죽죠. 그쵸? 죽는데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어떤 방법? 물에 빠져 죽는 방법. 형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쵸?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용이 나타나서 구해줬습니다. 정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원 성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쵸? 너는 원래 신선이었는데 네 친구 누구니? 매화선입니다. 그쵸? 그럼 지금 우리 제목이 있잖아요. 화진양문록입니다. 그쵸? 지금 하윤옥이고 진에 관계되는 게 지금 매화선이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 둘이 친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부부할래? 이랬죠. 그래서 누가 옥황생제가 화났어요. 그죠? 그래서 뭐다? 인간 세계에 환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곡성이 남자가 됐고 매화선, 화선이가 여자가 됐습니다. 하씨가 됐습니다. 자, 문곡은 부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얘들 둘이는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인연을 멀리 두고 가난과 고생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너는 남자다. 그러니까 공명을 이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저, 윤옥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요, 이렇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를 당해 죽으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입어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했죠. 잠시만요. 그 앞에 너 신성계로 돌아갈래? 그 질문했죠. 그래서 내가 속세에 미련이 없어서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걱정돼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네가 공을 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이랬죠. 도수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 반란을 일으킨 호용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모든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1번입니다. 윤옥은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맞죠? 답이네요. 자, 2번. 윤옥은 자신이 지닌 혼서와 옷가락지를 지녔죠. 그쵸? 왜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내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 삼으리라.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신의 어떤 이름을 지닌다. 즉, 자신의 신념을 지켜서 이를 의지할 바로 삼겠다.
요런 태도, 즉 결연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몸에 친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라고 맞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죠. 그 얘들끼리는 장난쳐서 화냈습니다.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꾸진 적 없습니다. 네가 결정하라고 그랬고 그 결정을 따라줬습니다. 호용은 하원수의 모습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축된 태도를 보인다가 아니라 깝치다 털렸습니다. 자, A에서 모치는 윤옥을 구하고자 진원 대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랬지 그 의도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맞죠? B에서 윤옥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아니에요. 이거 많이 했던데 그게 아니라 뭐죠?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번 모치는 윤옥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 없었던 것 같아요. B에서 윤옥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모친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모친은 윤옥이 하고자 하는 일 뭔가요? 죽는 일을 말리는 이유. 왜?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윤옥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 자신을 왜 도와야 하니? 자, 매화를 지켜줘야지 가문이 유지되니까요. 그쵸? 얘가 답인 것 같아요. 모친은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었죠. 누란. 맞습니다. B에서 윤옥은 상황을 가정한 적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진 양문옥은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 인간계에서 여성입니다. 윤옥. 성계의 개입으로, 성계 누가 개입했나요? 엄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원 대선도 됩니다. 성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인 방법,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환약이죠.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 다음에 저기 진원자는 뭘 이야기해 줬나요? 무술을 익히라고 그랬죠. 인물을 위기 순간에서 구출한다. 또한 전생의 정보 이야기해 줬죠. 너는 남자였는데 남자고 인간 세상에서 부부 되자고 그래가지고 그 옥황상제가 너를 보낸 거야 했죠. 그 다음에 가문을 보존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한다. 도수를 익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지각하고 자 여자지만 뭐 무예를 익히고 장원급제하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영웅적 면모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죠. 그죠?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줬죠. 성계의 조력자가 극복할 방법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사가 윤옥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이나 전생의 남자라고 알려줬죠. 성계의 조력자 도사죠.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 맞죠? 윤옥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해치는 병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했죠. 근데 성계의 조력자에 의해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고자 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쉽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도사를 만난 윤옥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고 했죠. 인물이 성계의 조력자 누굽니까? 도사겠죠. 위기 순간 죽을 뻔했는데 황룡 타고 구출당했습니다. 하원수가 무기를 부딪혀 몇 번 지나지 않아 호용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유란한 데서 영웅적 면모. 쉽죠? 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이라면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한번 말로 한번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